추락 지점은 프랑스 남부 바르슬로네트와 디뉴레뱅 사이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 지역 프라드 오트블레온 인근이다. 해발 1500m에서 2000m 고도의 산악지대로서 인근에 3000m가 넘는 산들이 많아 구조대의 접근 및 수색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후 헬리콥터 수색을 통해 추락 지점이 확인되어 현장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사고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처참한 수준으로 산산조각 났다. 추락 시에 항공유 누출로 화재까지 발생하여 주변 산악지대를 몽땅 태울 정도였기에 사실상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국 전원 사망으로 기결됐다. 이 사고로 총 144명의 탑승객과 6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과 스페인의 대도시를 잇는 주요 항공 노선이었던 만큼 사고기 탑승객 및 승무원들의 국적 분포 또한 독일과 스페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밖에 영국, 호주 등의 국적을 가진 탑승객들도 2명씩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탑승객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기는 예정 스케줄보다 약 30분 정도 지연된 현지 시각 오전 10시 1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공항을 이륙하였으며 약 2시간 후인 오전 11시 39분에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전 세계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들의 운항 데이터를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여기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 10시 27분경에 관제탑으로부터 지정받은 순항 고도 38,000피트에 도달하였고 오전 10시 30분에 프랑스 항공 관제사의 지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불과 1분 후인 오전 10시 31분경부터 약 10분 동안 급속도로 하강하여 오전 10시 41분에 6,800피트 상공에서의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교신이 두절되었고 이후 곧바로 추락했다고 보인다. 사고기는 10분 동안 급하강하면서도 추락 지점까지 비행 속도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양상이었고 10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구조실 한 번 없었다는 점이 달랐다. CVR 조사 결과 비행기 기장은 사고 당시 조종실 밖으로 나가 있었고 복귀하려 조종실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잠겨 열리지 않았다. 여러 차례 부서질 때 문을 두드렸고 지상 관제소에도 여러 차례 통신으로 호출했지만 사고 때까지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프랑스 검찰은 부기장이 고의로 고도를 하강시킨 것으로 가닥을 잡고 27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단서로 추정할 만한 물건들을 압수했다. 부기장이 유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추락 순간까지 일정하게 호흡했으며 밖에 기장이 문을 열라고 마구 문을 두드려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IS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부기장이 독일 태생인데다가 IS 측에서도 아무 말도 없어서 확률은 낮다. 이후 비행훈련 중 우울증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신경 변화나 20대의 우발적인 행동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CVR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기장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이 추락 직전 30분간 조종석의 대화를 분석해봤을 때 20분까지는 정상적인 대화였다. 부기장이 조종석 문을 걸어 잠근 것으로 보인다. 문을 발로 차는 것 같은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다. 마지막 10분 동안 조종석에서는 어떤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부기장의 숨소리는 충돌 직전까지 들린다. 추락 직전에 비명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다. 승객들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상황을 파악했던 것 같다. 우울증과 시력 등 신체 문제를 안고 있던 부기자 안드레아스 루비치의 고의 추락이었다. 루비치는 기장에게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권한 뒤 기장이 잠시 조종실 밖으로 나가자 조종실 문을 잠그고 자동비행 장치 버튼을 조작하여 사고기를 추락시켰다. 사고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해 기장이 착륙 계획을 설명하자 부기장이 그러기를요 두고 봐야죠라며 불길하게 답했다. 그리고는 부기장이 자동항법 장치를 재프로그래밍해 고도를 100피트까지 하강하도록 낮췄다. 항공기 납치 등의 사건이 터졌을 때 불순 분자에 의해 조종실 문을 여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지만 반대로 이번 사건처럼 다름 아닌 조종사가 조종실 내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미친 짓을 저지른다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를 막기 위해서 몇몇 항공사들은 조종실에 혼자 남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이 사고 전까지 이 규정을 지킨 항공사는 거의 없었다. 항공기관사가 있었을 때에는 기장이나 부기장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조종실에 2명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조종실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항공기관사가 없어지자 기장과 부기자 2명만으로 조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 명이 화장실에 가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종실에 혼자 남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만약 항공기관사가 있었으면 최소한 2명은 남게 되어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장거리 비행의 경우에는 대기 조종사 한 명이 조종실 점프시트에 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항공편은 단거리 국제선 노선이라 조종사도 2명밖에 없었다. 게다가 부기장의 건강상 문제로 장거리 비행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도 한몫했다. 평소 부기장이 비행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였고 다른 진로를 생각하지 않은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대강 짐작이 가능하다. 부기장은 A380을 모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게 좌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녹취 기록을 통해 부기장 안드레아스 빈터 루비치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들은 유서나 일기 등 범행 이유를 밝힐 만한 증거들을 위주로 수색했다. 이때 앞서 수색 과정에서 그의 태블릿 컴퓨터를 확보했는데 당시 검색 기록에는 치료법, 조종실문 보안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범행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대부분 언론들은 녹음 파일이나 행적,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 등 정황상 증거들을 토대로 우울증을 원인으로 짚었다. 루포트 한자 CEO 카르 스텐 슈퍼는 루비치의 비행 경력에 그다지 큰 오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비행 교육 중에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루비치에게 부적격한 점이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한다. 약혼자와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우울증의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있다. 주변 동료들도 루비치가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헌데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비치의 전 여자친구가 말하길 평소 루비치가 추락을 암시하는 듯한 악몽에 시달렸으며 떨어진다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루비치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추는 데에도 매우 능했다고 밝혔으며 또 루비치가 언젠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무언가를 하겠다며 그러면 모두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루비치의 집에서 다량의 정신치료 약물과 정신검사 기록들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조종사 면장을 따기 전인 수년 전 성향을 보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진료를 받은 이후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루비치가 2014년 말 자동차 충돌 사고를 겪었는데 당시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부상당했으며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고 시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루비치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 발작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항우 우울제와 진정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을 항공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쟁이 일었다. 이 사건에서 증명됐듯 조종사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수많은 사람들을 확실히 살해할 수 있는 직종인 만큼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안치기는 위험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비난하기도 어렵다. 영국 왕립 정신의학학회 사이먼 웨슬리 회장은 가디언 의료판 옵서버에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면서 나 역시 우울증을 겪는 조종사 2명을 치료했으며 이들은 현재 훌륭한 경력을 쌓고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을 통해 우울증 환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우려했다. 사고 후 번아웃 증후군이란 직업병이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